오늘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 탑3입니다. 3위 스페인 독감. 1918년 3월 미국 시카고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이후 약 2년 동안 전 세계를 강타한 독감입니다. 당시 전 세계 인구 17억 명 중에 약 30.5억 명이 스페인 독감에 감염되었고 그중 약 10%인 5천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해에 끝난 제1차 세계대전의 총 사망자가 900만 명이었다고 하니 스페인 독감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체감이 되시나요? 스페인 독감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병사들이 모여있던 캠프에서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며 전쟁을 마치고 군인들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918년 가을부터 시작된 무원형 독감은 당시 조선인 1700만 명 중 40%가 넘는 740만 명이 감염되었고 그중 약 14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일본군들이 조선에 다시 배치되면서 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세계의 분위기는 100년이 지난 현재의 코로나 시국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각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의무 착용, 감염자 격리 조치를 취하면서 백신 개발에 열을 올렸다고 합니다. 1918년부터 1920년까지 약 2년을 유행한 스페인 독감은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서 종식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전 세계적인 유행에 따른 집단 면역 형성으로 자연스레 종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한편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에서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당시 제1차 세계대전 참전국들은 언론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었는데요. 반면 참전국이 아니었던 스페인은 언론 통제를 하고 있지 않아 이 독감의 위험성이 그대로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독감의 존재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 공을 기리기 위해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 독감을 스페인에서 시작된 것처럼 생각되게 만들었습니다. 1720년 페스트, 1820년 콜레라, 1920년 스페인 독감까지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100년마다 나타난다는 100년주 기설이 유행했었는데요. 실제 2019년 코로나가 발병하며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기도 했습니다. 2위 페스트. 흑사병이라고도 불리는 페스트는 독일어인 페스트의 도금으로 영어명은 플레이그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전염병을 뜻하는 명사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름에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악명이 높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541년 이집트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그 원인은 쥐 혹은 쥐에 기생하던 벼룩에 있던 세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스트에 걸리게 되면 혈관 속에 피가 응고되면서 신체가 검게 썩어간다고 하는데요. 흑사병이라는 이름은 이러한 증상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페스트가 무서운 점은 병의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발병 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빠르면 6시간, 늦어도 5일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치사율이 무려 50%에서 90%에 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높은 전염력까지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페스트는 3차례에 거쳐서 크게 유행했는데요.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는 14세기 유럽 전역을 강타했던 2차 대유행 중세 흑사병 사태입니다. 1346년 유럽 동부에서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페스트는 수년 동안 유럽 전역을 강타하며 유럽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최대 2억 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 페스트는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공포에 떨면서 격리와 봉쇄 조치만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페스트는 약 7년에 거쳐서 유럽 전역을 휩쓸다가 잠잠해졌는데요. 이는 인류가 페스트를 극복했다 라기보다는 병에 걸려 죽을 사람은 모두 죽고 더 이상 전염될 매개체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를 증명하듯 흑사병은 이후에도 유럽과 아시아 등지를 강타하며 지속적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까지 페스트로 사망한 인류는 무려 3억 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놀랍게도 페스트는 아직까지도 대륙 각지에 살아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위생 상태가 좋아져서 도시에서 발병하는 일은 거의 드물고 항생제가 개발된 이후로는 사망률 또한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더 이상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위 천연두.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무시무시한 전염병 1위는 바로 천연두입니다. 천연두로 사망한 인류는 무려 10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천연두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인류가 최초로 박멸에 성공한 전염병이 바로 천연두이기 때문입니다. 천연두는 낙타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옮으면서 생겨난 병이라고 하는데요. 기원전 1160년경 사망한 이집트 파라오 람세스 5세가 천연두에 감염된 첫 사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명의 발달로 인해 대륙 간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아프리카 대륙에 있던 천연두가 전 세계 곳곳에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연두는 수천 년에 걸쳐 주기적으로 대유행을 반복하며 인류를 괴롭혀왔고 20세기 이후에만 최소 3억에서 5억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천연두의 대표적인 증상은 온몸에 발진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이후 심한 고열에 앓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천연두의 치사율은 30%에 달하며 환경에 따라 90%까지 육박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살아남더라도 얼굴에 흉터 자국을 남겨서 평생 동안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곰보라고 불렀으며 현재 소보루빵이라고도 불리는 곰보빵의 이름도 여기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천연두는 공기로도 감염이 가능해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환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될 경우 마을 봉쇄는 물론 해당 나라 전체가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천연두를 두창 혹은 마마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호환마마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이는 옛날 사람들이 두려움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는데요. 호환은 호랑이, 마마가 바로 천연두를 나타냈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해 보이던 천연두는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류 최초의 백신이 개발되었기 때문인데요. 1798년 영국의 의학자 에드워드 제너는 소에 있는 우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천연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신의 아들까지 동원해서 임상실험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인류 최초의 임상실험이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백신은 전 세계에서 천연두의 퇴치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에드워드 제너는 백신을 특허로 등록하라는 영국 왕립학회의 제안을 거절하고 전 세계에 무료로 배포했는데요. 그로 인해 전 세계 각국에서 존경을 받는 학자가 되며 면역학의 아버지로 대우받았으며 역설적으로 수많은 연구비와 기부금이 쏟아지며 충분한 부를 쌓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천연두는 1977년 마지막 발병을 끝으로 1980년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근절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